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 기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집 내용으로서 누구 남편은 3천만원 받았대, 엇갈리는 성과급 곳곳서 푸념. 헤럴드 경제 2월 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박영훈 기자인데요. 친구 남편은 성과급 3천만원 받았다고 마누라고 푸념하네요. IT 업계 직원. 사진을 어떻게 좋은 거를 잘 골라왔어요. 성과급 많이 주는 회사와 비교하면 박탈감이 크죠. 일할 맛이 안 나요. 회사 내에서도 부서 간 격차가 커 적게 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 성과급 희비에 기업 내외부 곳곳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 기업 및 업종에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올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유독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거액을 지급했던 IT 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곳곳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좋은 그 사진들을 좀 어떻게 좀 구해서 좀 뽑아왔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종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죠. 아마 외국인 자본율이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성과급을 높은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이 좀 낮다,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익 배당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많고 또 이익이 많이 나면 외국인 지분율이 많은 기업은 은근히 그 이익 배당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심리도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제가 이거는 뭐 상상이겠죠. 추정이라기보다도 그런 거를 해봅니다. 그런데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유튜버도 얘기했지만은 뭐 명품 같은 것이 한국에 유행하는 것이 그 부의 상징이고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하다 그러는데, 그건 일본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그러는 것 같고요. 중국도 뭐 좀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또 이 부의 과시로서 그 명품들을 구매하고 그러는데, 이런 심리하고 이런 거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불교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갈등하지 말고 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뭐 이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하죠. 남과 비교하지 말라. 말은 좋은데 비교가 안 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우라통을 터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마누라란 말이죠. 누구 남편은 3천만 원 받았대. 이거 한마디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팍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뭐 부부 간에 좀 더 지혜롭게 우리 그 한국의 아줌마들께서 어, 좀 남편의 기를 팍팍 그 올리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투르키에 뭐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7.8 그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뉴스 2월 6일자 접할 때는 56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아니고 그 조금 넘어서는 1300명 넘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뉴스를 접해서 그 오늘자 중앙일보는 피로 맺은 형제 외친 윤,
튀르키예의 구조인력 급파 추진해라. 이렇게 됐고요. 요 지진이 발생한 데가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인 모양인데 시리아 측도 매우 큰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뉴스가 나온 것은 3,670명, 또 다른 언론에서는 한 4,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캡처를 해봤어요. 참 얼굴 자체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두움에 해서 자기 애를 안고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필로다 같은 거는 이제 잔해를 치우는 데 쓰는데 이 구조할 때는 우리나라 그 건설기계 같은 엑스카베이터, 굴삭기 뭐 이런 등등도 필요할 텐데 이 구조할 때는 그런 것도 참 어렵죠. 우리나라 경험으로는 옛날에 상품 백화점 그 무너진 거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 뭐 이런 건데 그건 지진이 아니고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요 밑에 이제 어린이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구조하기 위해서 이게 구멍을 뚫고 구조원들이 작업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이 뭐 무너진 어떤 이 말하자면 사원 같습니다. 아기를 또 구출하는 장면이네요. 무너진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도 없이 구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구조대원은 뭐 옷 입은 사람은 두 명뿐이는 안 보이고 다 주민들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분명히 어떻게 조심스럽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 인명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슬픔에 우는 그런 여인들을 찍은 모습이고요. 참 이런 망치 하나 들고서 안타까움에 작업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뭐 이런 무너지는 장면이 또 우연히 어떻게 찍힌 모양이죠. 참 뭐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가다 보니까 내진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봐서는 조금 허약하게 보이죠.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건물 질 때 보면 지하를 튼튼히 깊게 파가지고 많이 내진 설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던 그런 건물들인 것 같습니다. 북 개성소도 아사사 속출 극심한 식량난에 당 전원회의 소집됐다. 2월 6일자 동아일보 고도의 기자의 내용인데 미사일을 그렇게 팡팡 쏴대더니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는 등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원조를 또 뭐 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국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식량난에 그런 게 소집이 있는데 또 이 다음날 오늘 뉴스에는 북한은 김 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전쟁 준비 태세를 완벽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리아 헤럴드 오늘 뉴스입니다. 어저께는 아사사 속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에 의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북한 상황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북한군이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운데 이런 또 회의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얘기했는데 한 40일 만에 이게 김정은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요걸 2월 7일자 오늘 뉴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텔레그래피라는 뉴스에서는 어저께 김정은은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군 창설 75주년 기념 대규모 퍼레이드에 앞서 35일째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 많이들 그 모습이 안 보이면은 외국 언론에서는 슬슬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띄웁니다. 김정은이가 뭐 병에 걸린 모양이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많이들 그 사용하는 첩보전 같은 심리전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한다. 직접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왜 안 보이지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여기에는 그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40일 만에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게 사진에서 그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좀 살 좀 빼야 되지 않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북한 풍선이 남한 상공에서 잠시 발견되었다고 서울은 말한다. 로이터스 조지 스미스인데 전번에 왔던 그 무인기 말고 또 그 북한에서도 그 이 풍선이 날라왔는데 뭐, 어, 뭐 이상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내비뒀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 가지고 전번에 그 우리가 실패한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알고 있는데 대응 조치를 안 했다. 이런 뉴스를 로이터 조지 스미스 기자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이 미국에 발견된 것은 바이든은 스파이 풍선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대비가 되네요. 뭐 그게 이번에만 발견된 게 아니고 전에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일본 측 뉴스에서도 일본 상공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보통은 뭐 위험이나 뭐 이런 거를 느끼진 않지만 뭐 어떤 정찰이나 감시나 어떤 정보 수집을 위한 군사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매우 그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중국이나 그 북한 애들이 왜 이런 이 전술들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더 기출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닛산 맥스 아웃 EV 컨터퍼블 콘셉트 실사판 공개했다. 닛산 르노죠. 르노에서 그 지분율이 이제 50대 50으로 똑같아져 가지고 뭐 이제 뭐 일본 내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2021년에 이런 거에 그 전기차 개발에 투자하고 했다는데 조만간 컴포터블 2인승 스포츠카지만은 이런 거를 나중에 출시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럭셔리한 차로 승부를 걸겠다. 전기차도 그렇게 지금 승부수를 걸려는 것 같습니다. GI 제인 생존 훈련 정오의 비디오라고 그 유튜브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써본 말입니다. 왕년에 저도 좀 격투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공 가지고 노는 거 말고 연습을 시합처럼 해라. 시합은 연습처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부 어렸을 때 먼 그 대회 선수로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정신으로 보면 훈련을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 실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좀 97년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IMF 때인가 어 이게 누구죠? 이거 유명한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여전사 역할로 최초로 나왔고 그, 그런 여배우죠. 거기에 이제 이 교관이 얘기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난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고통은 친구요, 동지다. 고통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지. 명심해, 나쁜 팀원들은 없어.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캡처를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그 G.I. 제인 실제 영화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뭐 별로 그때는 좀 나이가 좀 어리니까 별로 느낌이나 뭐 이런 게 뭐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남녀 평등이라든가 근데 여자가 군대에 가더라도 전투 어, 원으로서는 그때는 좀 희귀했다. 하지만 요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전투하는 그런 대원들 속에서 또 여성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영화 쪽에서는. 그래서 영화가 미래를 미리 야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필요하면은 사실은 여성 군대 우리 그 병역 의무제에 저는 그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뭐 기초훈련 정도는 좀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유아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복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MG 노조 뭉친다 이념 투쟁 대신 공정 상생 동아일보 한재희 변정국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MZ세대 주축 8개 기업 노조 모였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21일 출범하기로 협의를 했다. 중구 서울 스퀘어라는 이제 모임 빌딩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8개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노동자 협의회를 출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명심해 나쁜 팀원들은 없어. 명심해 나쁜 노조원들은 없어. 나쁜 노조 대의원 나쁜 노조만 있을 뿐이야. 노조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 8명이 모였는데 6명이 30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조에서도 새로운 리더, 좋은 리더가 나오길 바라고 일본의 그 춘투가 유명한데 그 춘투라고 해서 강성으로 하는 거는 절대 그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노조 위원장이 이 임금 인상을 조목조목 뭐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협상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정장을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은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그 사회 어떤 풍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도 배울 건 또 좀 배우고 걔네들이 좀 미진하다 그러면 아니겠지만은 공정상생이라는 쪽에서는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시기에 말하자면은 기업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월급도 올려주고 이제 일자리도 늘리고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조원들도 좀 어떻게 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성투쟁은 한국 경제를 결국 결과적으로 말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트기 전투인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전히 한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제목을 좀 뿌린 게 좀 독특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벤자민 브리 멜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트 전투기가 이 프로펠러 그 전투 말고 제트 전투기가 실제 이 공중전을 벌인 것은 한국 전쟁 때입니다. 1950년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50년도 글쎄요 후반이면은 그 전쟁이 나고서겠죠. 미국 조종사들은 한국을 두고 북한과 소련 조종사와 자주 싸웠다. 그해 11월 미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은 제트 동력 항공기 사이에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 11월은 제트 추진 전투기간의 사상 첫 교전 72주년이다. 첫 번째 싸움에서 또 공중전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에서도 저기 소련 그 제트기를 이겼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1950년 또는 51년 한국 전쟁 당시 미 공군 F-80C의 별똥별이라는 이 제트 전투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를 제트기라고 안 부르고 쌕쌕이 지나간다, 쌕쌕이 지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드무니까 하늘을 보면서 저기 제트기 지나가 아니 제트기가 아니고 쌕쌕이 간다 이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아까 앞면에 있던 F-80C 전투기가 52년 8월 임무를 미치고 귀환하는 그런 사진을 또 게재를 했네요. 그리고 그런 비행기들이 항공모함에 이렇게 했을 때 날개를 이렇게 젓고 있는 모양인데 1951년 항공모함 USS 필리핀해 갑판에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출발하는데 그때는 동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항공모함이 좀 안전상 없으니까 필리핀 해 쪽에서 전투기가 떴던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나를 올 수 있나요? 아직 그때 전쟁 중에 한국 내에 어떤 비행장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하니까 항공모함에서 출발해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진이 나오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된 거. FT 이건 853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51년 2월 레이탄판으로 무장한 미 공군 F-80C가 한국 비행장을 이륙하고 있다. 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국내에서도 이륙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2021년 11월 버질런트 스톰 23대 한국 F-35A를 탑재한 미 공군 F-16과 B-1B 폭격기 두 대가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면서 날아가는 전개되는 모습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한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쿠팡 수천 대의 로봇의 수익 창출. 블룸버그 김소희와 스티븐 앵글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쿠팡이 국내에 상장한 게 아니고 뉴욕 증시에 했는데 쿠팡이 202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계속 적자겠지만은 슬슬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계속 자동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걸 미국식 표현으로는 현금을 태웠다. 그러니까 돈을 날린 것처럼 보이죠. 현금을 태운다. 그게 나중에 돈이 돼서 돌아온다.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구의 12층짜리 풀필먼트라는 게 이제 경영적인 용어에서 쓰고 있는데
뭐 개념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관 그 이 뭐 그런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AI가 이끄는 허밍한 신경 중추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구 시설은 인공지능 기계로 인간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아찔한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장이 양 회장이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지금은 도전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친숙한 대형 인터넷 소매 업체 외에도 스웨인과 같은 다른 업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다. 심지어 틱톡도 자체 전자상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말하자면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생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갖다가 계속 어디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또 그 쿠팡에 크게 투자했다는 것도 뉴스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물류 그 자동 창고에 대한 그 소개 그 전경 내부 사진인 거를 그 찍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본 그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자동화돼서 이제 배송할 어떤 카트에 이렇게 넣어서 이 작업자들이 이 작업하는 내용도 그 찍혀 있습니다. 헤럴드 인터뷰 내용으로서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의 핵심 해결책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뭐 이렇게 한데 그 뭐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이 프랑스는 그 정년 60세를 64세까지 늘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연금 수급자가 되는 나이와 회사에서 해고되는 실제 나이 차이가 있다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 그런 거 이제 64세가 정년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저 공고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올해 55세였어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는 정년이 55세였거든요. 뭐 임원들은 60세였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60세인데 뭐 64세까지 한다. 요즘 뭐 건강들이 좋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프랑스도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64세까지 늘리긴 하지만은 55세쯤 해고가 된다. 옛날 그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그 이 55와 65년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뭐 이 또 경제 그 학자의 뭐 또 좀 마지막 그 화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 다음 장에도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5, 60대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바로 제가 편집을 했군요. 5060 퇴직랑 우울증에 빠지다. 우울 불안장애 치료 19만 명이다. 이혼 사별 115만 명이 혼자 현재 살고 있다. 이거 115만 명. 야, 그렇게 많은가요? 아, 그래도 악처든 뭐든 부부가 건강하게 좀뭐 사는 게 필요하겠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악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게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만은 이런 기사를 내기 위해서 무려 조선일보에서는 어, 4명의 기자가 동원이 됐습니다. 김지원, 이민준, 정혜민, 김경은 기자.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자 한 사람이 하기보다도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모아가지고 취재한 내용들을 해서 이런 기사를 낸다는 게
좀 신중한 이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표현이 이런 사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혼자 사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럼 전 잘하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애들 따로 있고 혼자 반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애들, 친구, 옛날 그 동창과 그 뭐 소주 한 잔을 걸치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이것은 숙명인가? 시진핑 체제로 부유층이 해외 도피, 앞이 보인 중국의 국민이 정남이 떨어지다. 현대 비즈니스. 네. 절대 권력자의 함정이라는 게 중앙 지도자와 지방의 대화 체크 기능이 현재 중국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정부 발신의 정보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이제 몇 번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탈중국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고민이다. 자꾸 이 중국에서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그것도 싱가포르 자체 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의 관세,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의 제재, 이런 게 또 나오네요.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긴다. 또 일본 그 비판적인 거로 현재 일본 방위비 증액 필요성은 수상한 이야기다. 육상 자위대는 반감시켜도 문제없이 대중국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문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일간 겐타이 그 신문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전에서는 전차와 대포의 자치는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어, 중국의 이 상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해군하고 미사일, 그다음에 그 공중전, 이런 쪽이 주정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뉴스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조금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그 어떤 매체들은 과연 대만만 가지고 그렇게 방위비 증액을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겠냐. 까놓고 얘기해서 향후 미국한테 압력을 받아서 올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속내는 아마 그 뜻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방위비가 증액이 되면은 싫어하는 게 이제 중국이죠. 결국은 대만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지만은 너희들의 진짜 일본의 목표는 중국 아니냐. 그래서 매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우리의 그 국방백서의 그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다. 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면은 큰 그 폭발성이 일어나는 우리 변화를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까 GI 제인에서도 얘기했지, 고통이 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하지만은 그렇게 그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한일 간의 어떤 그 정상화, 외교 정상화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제가 그 정치가라 그러면은 공동의 적을 만들면은 서로 한일 간에 우리 불편한 관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한 관계를 나름대로 그 미해결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완화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공통의 적을 설정하라.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은 2차적인 2순위로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전략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주식 시세를 뒷받침하는 일본 은행. 이대로는 강렬한 인플레이션이 일본을 덮친다. 이게 주식 시세를 뒷받침한다? 네.
차관 그 남들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 안 올리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임기 종료까지 며칠 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가 채용한 다른 차원의 완화는 일병 경제에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일본이 이대로는 강렬한 인플레이션이 일본을 덮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서구의 시각에서는 금리를 니들도 일본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 완화 정책을 쓰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뭐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그 일본 은행장이 부임을 하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시경제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발트 사용하지 않고 성능 그대로 한국 배터리가 이룬 중앙일보 일본판 뉴스인데요. 한국이 배터리 업계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 경쟁이 한창이다. 이에 따른 한국 배터리 상계 업체가 따내고 수주 협상 중인 물량은 무려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SK온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말하자면 탑재해 가지고 한 그 전시 내용을 그 사진 찍었네요. 네. 한국 경제 올해도 격하였다. IMF가 성장률 하향 조정. 25년만 일본 밑돌 전망에 한국 언론관 위기감. 퍼펙트 스톰 측면. 석간 후진데, 이미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경제 GDP 성장률이 일본한테 25년 만에 2023년에 더 내려갈 것 같다. 일본도 뭐 내려가긴 갈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트기 개발 포기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업화 몇% 없다. 그게 철수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제트 엔진 이 대형 수송기에 대한 그것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자꾸 그 미국이 우려를 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꼭 그런 거 해야 되겠어? 뭐 우리가 다 대주면 되지? 이런 거 같다 이거예요. 뭐 돈도 좀 요즘 없기 때문에, 뭐 미쓰비시가 언제까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표현한 대로 쿠팡이 돈을 불태웠다 그러듯이 계속 이렇게 불태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 개발 중지에, 근데 한국 하나가 제트 엔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좀 틀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뜬금없이 우측에다가 빈 공간이라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여자 나이 30이 넘기면 인기가 없다, 뭐 이런 거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생각할 게 많아 가지고 좀 뒤에다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글이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30 지난 여자는 초고 수입이 없다고 인기가 없다라고 엄격한 연구 결과가 뒤늦게라고 해서 커리어라는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거 하나는 읽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남녀 모두 30대 중반이 되면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를 갖기 어려워질지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이 생식과 말하자면 수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에 더 많은 사람이 높은 교육과 경력을 요구하며 특히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게 됐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여성의 이 결혼 상대로서의 매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국 펜실바니아대 와튼 학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논문은 결혼 상대로서의 매력과 생식 능력과의 관계.
좀 신선하다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태자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 수태자본. 이게 여성의 자본이겠죠. 생식 능력의 경제적 가치이다. 남녀간 확실하게 헤어진 결과라는 제목을 붙인 남녀 모두 고수비 상대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30세를 넘긴 여성은 1세대당 연수입이 7,000달러씩 1세당 한 살 올라갈 때마다 연수입이 7,000달러씩 높지 않으면 매력을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7,000달러면은 7,000달러면은 700만 원, 700만 원, 한 8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매년 1,000만 원씩 어떻게 수입을 올리냐? 말하자면 결혼하려면은 그 여자 30 넘으면은 인기 없다 뭐 이런 건데 교육 수준이 올라가도 원톱으로 세우지 않는 여성 뭐 미국 얘기인데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경제적인 용어가 이제 또 들어왔어요. 어, 정치 및 비즈니스 리더가 고려하여 보다 공평한 정책의 제도를 갖추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 CEO가 되는 경우가 좀 매우 드물지 않느냐,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원톱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네이버 대표가 최수연 씨인가, 40대 그 대표를 만들었죠. 참, 우리는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만은, 기업은 이 트레이드 오프를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고 리처드는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녀죠. 뭐 여자 모양이에요. 여자입니다. 연구한 사람이 여성이 직장의 순서를 바꾸면서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양쪽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참 어려운 이게 좀 참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풀어 매기는데 그래서 어, 일찍 결혼해서 이 수태자본이 젊었을 때 또 돈이 안 들어갈 때 결혼을 해 가지고 애를 난 다음에 생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35세부터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애들을 좀 20대 때 결혼해서 애들이 이제 유치원 정도 들어갈 때쯤에서 여성 나이 35세 왜 그러냐면 그때 시작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뭐 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데 이게 좀 참 설득이나 납득이 쉽게 가는 그런 논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많이 저출산이라는 상황 속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경제적인 툴을 사용해서 아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존재인가가 있느냐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참 물리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어떤 사회 심리적 뭐 이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툴을 사용한다니까 좀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 우리 새로운 신선한 언어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논문은 결혼 시장의 매칭에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트레이드 오프. 요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동료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끼리끼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중매쟁이들이 이런 거 잘하죠. 우리나라는 뭐 이 재벌집 뭐 아들과 그다음에 신데렐라 공주 뭐 이런 거는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은 늘어도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생식 자본은 감소하니까 그 트레이드 오프가 좀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는데 그것이 가임 기간이 다가오면은 여성에게는 마이너스다. 참 이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이 일본말로 된 게 참 AI가 이 네이버에서 번역을 해준 거니까
장관하고 쉽지 않은 문제들 같아요. 왜 기업이 톱에 서는 여자의 비율이 낮은 채인지를 설명될 수도 있다.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고수입의 직업에 오르는 것은 여성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애기 안 낳고 열심히 해야 우리나라도 뭐 그런 드라마가 있죠. 혼자 고군분투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원졸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상대보다 고수입의 남성과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 결혼율도 높아지고 이혼율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입도 좋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런 여성은 또 뭐 결혼율도 높고 이혼율도 떨어졌다 하는 게 통계상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에 뭐 다 문제점을 그렇게 다 얘기해 놓고 결론은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 그 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 보고 나란 얘기냐? 뭐 이렇게 엉뚱한 참 좋은 말들을 했어요.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위아래로는 경제학 등에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 방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 논문 저자의 얘기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가 여성을 경제적 주체로서 평가하고 여성이 가진 문제를 다른 중대한 과제와 같은 정도 진지하게 다루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남녀 평등, 페미니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뭐 저출산이라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남녀 간의 뭐 사랑 타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드라마는 아직도 남녀의 지고지고한 사랑 뭐 이런 등등으로 또 인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것은 결국 결혼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측면과 무관하지 않고 경제적인 용어인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균형이 어떻게 맞을 때 딱 결혼을 하면 좋은데 여성은 자손을 낳아줘야 되니까 그래야 인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대 선사시대 때는 모계사회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여러 남자 데리고 사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남성들이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걸 해결하고 여자는 동굴 안에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근데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모계 사회가 될까요? 현대 사회가? 그때는 이제 뭐 성씨나 이런 게 다 여자 이름으로 다 따라가야 되겠죠.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족 사회 뭐 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거고 시족 사회는 있겠죠. 여자 시족으로 남는 거죠. 추장도 여자 추장이 나오고 그런 상상까지 해보게 되네. 근데 원래가 학자들이 복잡한 해결책을 찾는 게 전문이다라고 제가 좀 말을 해보고 싶어요.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인적 자본과 그다음에 수태 자본, 동류 결혼 뭐 이런 거 하고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 이런 생식 자본이라는 용어 제가 머리털 나고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생식 자본, 수태 자본. 그게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네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예. 이런 젊으신 분이, 이거 미혼이겠죠? 네. 아무래도 거기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이 커리어, 워먼 커리어라는 잡지 매거진이니까 의미는 뭐 그런 데서 취급해 볼 만한 건데
이 그 와튼 스쿨이라는 게 경제 뭐 이런 거 유명한 그 MBA 과정 뭐 이런 거 유명한 데로 알고 있거든요. 뭐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네. 이걸 소개하면서 제가 뭐 어떤 그 확실한 견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어, 이 이런 거 인적 자본과 생식 자본의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여성 박사가 박사인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연구한 것을 논문을 발표해서 했다 하는 거를 소개한 게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 봐가지고 한번 좀 마지막에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한번 그 설명을 해 봤습니다. 저야 뭐 그때 우리 그 할 때는 둘 만나 잘 살자 그래가지고 둘 난 다음에 아들 둘 분이 못 낳았어요. 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방위를 예비군인가 민방위를 일찍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이 정관 수술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얼마 지나죠? 1세대도 되기 전에 그거 앞날을 그렇게 우리는 못 보고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율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한 애를 냈나면은 그 무슨 뭐 아예 그냥 집도 그냥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그 헝가리에서는 그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세 명이면은 뭐 빚도 다 탕감해주고 뭐 그렇다는 뉴스가 또 좀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그 애를 낳으면은 큰 대책들을 하는데 그게 근본 대책인지 지금 가서 뭐 그런 거는 증상 대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인구 또 늘어날 때 그거 계속 할 수는 없을 거고 한시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렇게 뭐 정책 때문에 금방 늘어났다, 금방 그 또 감소했다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이 동물하고 틀려가지고 한국 인간은 보통 1세대를 한 30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세.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는 게 요게 그게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아니고 요즘은 글쎄요. 그 세대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중언부언하게 된 꼴이 됐는데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